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일 오후 2시 49분입니다. 저 방송을 들어주시는 이 해외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이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2월 27일 전당대회를 향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의 연설, 이분의 대담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교양 있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을 들으면 머리가 정리가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는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분을 만나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분 좋아하는 사람. 얼마 전에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와 대담을 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납니다. 법은 뭐냐? 목욕탕이다. 목욕탕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법이란 그런 것이다. 법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런 비유가 있었고, 민노총을 과연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국민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국민이 진실을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에게 진실을 어떻게 알리느냐이다. 뭐 그런 말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황교안 전 총리의 이미지, 교양 있고 차분하고 정리되고 그리고 때로는 신념에 차 있는 이런 분을 보면서 제가 문득 문무왕을 연상을 했습니다. 문무왕. 문무왕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는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세 사람의 공이 있었습니다. 태종 무열왕이 외교를 잘해서 나당 동맹을 만들고 김유신은 군사를 책임지고 문무왕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공이 많은데 저보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면 저는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이 20년 동안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하고 백제를 도우러 온 일본 군대를 물리치고 당나라 군대까지 내쫓아가지고 유명한 대당결전으로서 한반도를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든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문무왕이었습니다. 문무왕은 50대에 죽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민족통일국가 신라를 만든 것이죠. 민족통일국가. 거기서부터 한민족이라는 단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족의 터전을 만든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독실한 불교 신도였습니다. 불교 신도니까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통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피를 많이 흘립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문무왕이 있었음으로 해서 피를 덜 흘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호를 왜 문무라고 했느냐 할 때 이때 문은 글 잘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문은 당시에서는 불교였습니다. 불교. 문은 화랑도죠. 불교와 화랑도, 불교의 정신적인 힘, 화랑도의 무력, 이게 합쳐져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무왕은 불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불교적 지도자이므로 통일을 이렇게 피를 최소한 흘리고 한민족으로 뭉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즉 고구려가 망한, 백제가 망한 그 뒤에 남은 유민들을 다 포용을 했습니다. 이런 문무왕의 따뜻한 마음이 앞으로 남북 통일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무왕은 따뜻하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백제 부흥운동, 일본군, 고구려 당, 이 5세력을 제압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불교적 심성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할 때도 이런 종교적 심성을 가진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링컨이 있었으므로 미국에서 남북전쟁으로 60만 명이 죽었지만은 그 뒤에 미국이 통합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링컨은 암살당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순교를 한 거죠. 순교를 한. 이 문무왕 생각을 하면은 자꾸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정리가 되는데 황교안 씨가 자꾸 나타나서 얼굴이 이렇게 겹칩니다. 황교안 씨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도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 통일하면은 피를 덜 흘리게 되겠죠. 주체 사상을 가진 자가 통일하면은 많이 죽게 되겠죠. 종교적 심성, 정치와 종교가 잘만 만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를 지배한다든지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면 안 되죠. 종교와 정치는 서로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균형이 바로 문무왕이라는 말입니다. 문무, 종교와 권력을 통합했다는 뜻입니다. 문무. 이 문무왕이 남긴 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조금 더 문무왕을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서기 668년입니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사람 포로 7,000명을 데리고 경주에 돌아왔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런 신하들을 데리고 선조의 묘에 참배를 한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물어 국군이 태평하게 되었다고 조상들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입니다. 이듬해. 그러니까 669년 이 문무왕은 죄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사면령. 이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그 사면령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무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홀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미명 이전에 오역,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모를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오역이라고 합니다. 오역과 사죄, 죽을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서 갇혀있는 자는 범죄의 대소를 불면 다 놓아주라.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을 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을 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봉공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배려가 깊습니까? 농사가 잘된 집안에서는, 잘된 지방에서는 빌린 거 갚아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서는 본전만 갚아라. 갚은 만큼 빌려온 것만 갚고 이자는 면제해 준다. 이런까지가 신경을 씁니다. 성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무왕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대당 결전을 할 때 서기 671년 당나라 장군 서림기가 문무왕을 협박을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도움으로 통일을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켜 놓고 어찌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이렇게 죄를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무왕이 서림기에게 답을 합니다. 이걸 답서림기시라고 그래요. 삼국사기에 아주 길게 적혀 있습니다. 천하명문입니다. 이때
문무왕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당이 당시에 고종 시절인데 또 최전성기였어요. 신라라는 작은 나라가 자기를 도와주었던 당과 싸우려니까 어떻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되죠. 싸우고 휴전하고 이런 아주 강온 전략을 혼합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도 아주 공손하게 하면서도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귀절에 이런 대목이 있나요? (1만) 명의 한병이, 이건 당나라 군대라는 뜻입니다. 1만 명의 한병이 4년을 신라에 의식하였으니, 이건 뭐냐면 신라에 의지하여 먹고 살았으니 유인원 이하 병사들은 가죽과 뼈는 비록 한나라 중국입니다. 한나라 땅에서 태어났으나 피와 살은 신라의 육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이 뭐냐면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백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당나라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할 때 보급을 신라가 되었습니다. 신라가 먹는 것, 입는 것 다 당나라에게 공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이 식량을 옮기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고통을 말하면서 당신들은 4년 동안 신라 식량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뼈와 가죽은 당나라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살과 피는 혈육이죠. 살과 피는 신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이 문무왕이 화를 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삼국사기입니다. 서기 660년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백제가 나당 연합군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때 의자왕이죠. 의자왕의 아들이 부여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여융이 항복을 하니까 당시에 아직 태종 무열왕이 살아있었으니까 병부령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백제 정벌전을 지휘했던 김범민이 한 행동은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자왕의 아들 융을 말 앞에 꿇어 앉히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 꾸짖기를 전일에 너희 아비가 나의 누이를 원통히 죽여 옥중에 파묻은 일이 있다. 그것이 나를 20년 동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머리를 앓게 하였다. 오늘 너희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하니 융은 땅에 엎드려 말이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수심이 드러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서기 642년 대야성, 지금 경남 합천 전투에서 신라군이 백제군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그 신라군 지휘자가 김춘추의 사위인데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백제군에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춘추의 딸의 오빠죠. 문무왕은 문무왕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이를 갈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여융을 죽이지 않습니다. 의자왕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그 밑바닥에는 복수심, 백제에 대한 신라의 복수심이 거기에 깔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큰 일이긴 하지만은 인간이니까 통일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복수심 같은 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역사와 인간 사이에 그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문무왕은 50대에 죽었는데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유명하죠. 삼국사기에 유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유언은 읽어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뿐 아니라 잘 쓴 수필같이 느껴집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곡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기 마련이다. 오왕의 북산 무덤에 금으로 채색한 새를 볼 수 없고 위주, 이건 조조입니다. 위주의 서릉에는 아직 동작의 이름만 들을 뿐이다. 옛날 만기를 다스리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에 흘리게 되고 만다. 초동 목수는 그 위에서 노래하며 여우 토끼는 그 곁을 구멍 뚫는다. 한갓 자재를 낭비하여 허사와 비방만을 책에 남기고 헛되이 인력만 수고롭게 할 뿐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요히 생각하면 마음의 아픔은 금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절개하는 바 아니므로 죽은 뒤 10일이 되면은 창고 문의 바깥들에서 인도식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 지내고 복의 경중은 규정이 있으나 상의 제도는 애서 금약하게 하라. 변성의 진수와 주현의 과세도 꼭 필요치 아니하면 모두 헤아려서 폐하고 율령과 격식 중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고치도록 하라.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널리 알게 하고 소속 관원은 곧 시행하라. 그러니까 자기 장사 지낸다고 큰 무덤 만들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이제 고생시키지 말고 세금 좀 줄여라. 이렇게 죽어서 화장했습니다. 화장해서 그 뼈가루는 지금 경주 바닷가 간포의 대왕암에 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그리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하여 이 문무왕은 동북아시아에 한 250년 동안 지속되는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한반도가 신라 통일로서 강력한 왕권이 들어서고 안정이 되니까 중국도 일본도 한반도에 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중국, 당나라죠. 당나라, 신라, 일본이 똑같은 불교를 공동의 이데올로기로 삼아가지고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사의 황금기가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문무왕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평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동북아의 300년간은 평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무왕이 죽고 나서 그 뒤 한 50년 뒤인가 일본의 철왕 한 분이 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호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문무천왕이라고 했어요. 문무천왕. 문무천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또한 일본에서는 아주 드물게 화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본 학자들이 이 문무천왕은 자신의 롤 모델로 신라의 문무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라의 문무왕처럼 불교적 심성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하나의 이상적 모습으로 생각했다. 이 종교와 정치가 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등장해서 정치에도 교양이 있을 수 있고 정치인들의 말도 참 따뜻할 수가 있고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문무왕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문무대왕은 우리나라의 통일대왕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무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남북 자유통일을 해서 북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신라 통일로서 한반도가 하나가 되니까 300년 동안 평화가 왔듯이 한국의 통일에 의해서 자유통일에 의합니다. 자유통일에 의해서 동북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